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최용석 전북 콘텐츠 융합진흥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원장님이 보실 때는 예. 지금 이 메타버스의 화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것, 네, 좀 아니면 네, 좀 꼭 네. 짚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항상 예전에도 3D, 뭐 스마트, 또 2013년에 가상현실, AR 이렇게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고객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메타버스를 위한 주 타겟 고객, 예. 그걸 주로 운영하고 활용하는 그 고객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원하느냐? 예. 어떻게 보면 정부나 기술 개발하는 뭐 제품 개발하는 사람들이 먼저 막 나가서 선동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활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새로운 진정한 서비스냐. 진정으로 이거를 원하는 타겟 고객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과연 그럼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냐. 예. 그거를 우리가 냉정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저도 이제 지능정책기관에 있는데 예. 가끔은 개발자 입장에서 진흥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공자 입장에서 이거를 주도를 해가고 하지 예. 진정 그 소비자 고객이 있는지 고객이 누군지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생활과 밀접하게 접목돼 있는 메타버스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공급자 위주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가 논의되고 있고 아직도 그것은 그냥 개념 정도의 차이일 뿐인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산업이라고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친 기대감을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지금 당장 이게 수익이 되느냐. 아, 이게 뭐 한 10년 후에 수익이 된다든가 이러면 다 얼어 죽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그래도 한 1, 2년 안에 우리가 지금부터 새롭게 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서 노력을 하면 이게 당장 수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한번 천천히 짚어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지나치게 그 메타버스에 열광하고 과열양상으로 치닫는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정확하게 메타버스가 왜 이 시대에 발현이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메타버스라는 거를 거론을 하고 있는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어로서의 메타버스 개념이 아니라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지금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또 전문가가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지금 당장의 전문가 말고 10년, 20년을 함께 쫙 해왔던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메타버스를 주도해가는 그 주체들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 자신과 우리 회사와 과연 연계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이런 과열이나 혼돈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예. 우리가 메타버스 지금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엔비디아나 페이스북 회사를 거론을 그렇죠. 해요. 페북도 이제 그 그렇죠. 메타버스로 예, 예. 성장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한마디로 거기 두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테크 기업이에요. 예. 그 테크 기업은 본인들이 메타버스 시장이 열리면 분명히 자기들의 목적과 수익이 있어요. 엔비디아는 본인들의 그 그래픽 카드나 GPU, 칩이 많이 팔리는 거죠. 예. 그리고 페이스북도 자기 페이스북의 회원이 더 늘어나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개발했던 HMD나 얼마 전에 또 스마트 글래스 출시했잖아요. 예. 며칠 전에. 예. 그게 많이 팔리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두 기업은 미국의 그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예요. 예. 그들은 향후 앞으로의 5년, 10년에 밸류가 될 수 있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 그 주식의 가치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메타버스를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비전을 제시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할 때 항상 거론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네이버사의 제페토. 그럼요. 예. 예.
제페토 서비스. 예,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예. 또 얘기하고 그리고 있잖아요. 미국의 로블록스라는 게임. 예, 이것도 예. 전 세계적으로 어린 젊은 층들에서 많이 이용하고 예.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이 두 회사가요. 예. 제페토나 로블록스 게임 맨 처음에 기획하고 만들 때 몇 년 전에 했겠죠. 예, 그들이 메타버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는 그걸 기억했다. 이거를 기획한 건 시작했다고- 아니다. 아니라고 생각해. 아, 뭐냐면 네, 네이버 제페토는 예, 네이버 온라인 상에서 플랫폼 상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 그렇죠. 예, 로블록스는 사실 로블록스사가 이거를 그냥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예. 이게 대단하게 본인들의 뭐 그 메타버스를 주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의 새로운 시장과 제품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또 이게 또 난리를 치고 있는 게 우리 국내 주식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예, 그 주식 시장에서는 미래 가치의 새로운 상품을 끊임없이 발굴이 돼야 또 계속 주식 시장을 이끌어 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또 코스닥 특징이 미국 시장을 조금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예, 예,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전 세계 중에서는 그 아주 좋은 그 환경을 갖고 있는 정부 주도형 경제 국가예요. 예,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미래 성장 동력을 주도하고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국민들을 위한 어떤 책임과 의무와 필요하거든요. 관주도로 많이 해왔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번에도 이런 산업도 그렇게 해서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체들은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메타버스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예, 예. 그리고 왜 할 것인가. 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예, 예? 명확하게 나를 중심으로 우리 음. 회사를 중심으로 정리가 잘 돼야 예. 미래의 시간적 물적 예. 허비와 손실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메타버스가 우리 산업에 정말로 필요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죠. 예, 예, 예. 대기업이 아니고 예, 전혀 뭐 학문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항상 또 중요한 게 나의 환경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신산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같은 공을 갖고 하는 구기 종목이라고 그래서 야구를 20년 했는데 갑자기 축구가 뜬다고 그래서 월드컵 뜬다고 그래서 축구를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일단은 내가 지금까지 관여하고 함께 해온 삶이나 학식이나 경험적인 노하우에서 메타버스하고 연관이 돼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자본적인 예, 그리고 그 전문가적인 예. 전문가들 예. 이런 부분들 환경이 돼 있는지를 예, 보고 나서 예, 사람 중심의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을 해야죠. 사람들이 어떤 메타버스를 좋아할 거냐, 과연 좋아할 거냐, 예, 이것들을 하면은 예, 사람들한테 필요하냐, 그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고 나서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한 정확한 실행 계획서, 예, 사업 계획서 예, 예.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생각이 들면은 자세한 실행 계획서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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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턱대고 투자하고 예. 내가 하면 돼. 내가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예. 음. 그리고 얄팍한 지식과 경험으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시도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실행 사업 계획서에 반드시 담겨야 되는 게 예, 현실성, 그리고 구체성, 실현 가능성, 수익성 예.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제반이 돼야 실패하지 않는. 민간 협력으로 이제 주도를 네.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어떻게 조금 더 이 분야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예, 똑같은 예. 사람 관점에서 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예, 사람은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육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내 이 생김과 나의 지금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디지털 온라인이라는 세계에서는
현실의 나의 굴레를 조금 벗어난 부캐. 그렇죠. 우리가 뭐 부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영혼적인 자유를 갖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아의 확장. 네. 그리고 나한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초월해서 다양한 것들을 그렇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게 네. 메타버스의 그 가장 큰 장점이죠. 매력이라고 네, 매력이죠. 네. 예.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건 그런 의미였어요. 예, 예. 제공자 의미가 아니라 예, 예,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 왜 메타버스를 원하는지.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단계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예. 초기 단계로서 하나는 네.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이나 불편한 것들을 디지털 온라인 메타버스 환경에서 했을 때 그런 불편한 부분을 해결해 줌으로써 나에게 경제적인 효과나 그리고 나한테 편안함, 편리함을 주고. 네, 그리고 또 행복함을 또 갖다가 줄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이제 시작 단계에서 많이 진행이 될 거고요. 예, 현실에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을 그렇죠. 메타버스가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집중을 그렇죠. 할 거고요. 예. 예, 그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룹은 우리가 현실 안에 원래 내 영혼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말도 하고 하지만 원래 제 성격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정해진 규율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아, 나를 맞춰서 지금 살고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우리 원장님은 이제 원장님이라는 직함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에 갇혀서 사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내 몸속에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용서스럽는 네. 자유를 희두고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이렇게 팔찌도 하고 오고 이렇게 목걸이 하고 오고 이게 제 네.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시군요. 네, 예. 음악을 좋아하고 사실은 또 혼자 있으면 별로 말도 안 해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말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메타버스로 올라가시면 되게 또 말을 안 하는 기회가 그렇죠. 되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본연의 내 영혼의 본 모습, 예. 자유로운 나의 영혼의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예. 두 번째는 인간은 누구나 다 더 행복하고 싶고 내가 요번에 이렇게 살았지만 다르게도 살아보고 싶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2의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거고 대리만족.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거를 봄으로써 그 주인공이 돼서 감정이입을 해서 멋있는 그 모델 같은 배우하고도 사귀어보고 재벌이 되기도 하고. 감정이입을 해서 하는 걸 드라마 영화에서 하면 온라인 메타버스에서는 실제 경험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뭐 부캐로. 어떤 디바이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네. 걸 장착하고 그 메타버스 세계로 들어가면 그거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어떤 기술과 개념 그런 거보다는 우리는 왜 메타버스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라는 서비스는 인간의 어떤 물질적인 행복보다는 인간 본연의 정신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차세대 디지털 서비스다. 가상 공간에 그렇게 정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내재돼 있는 뭔가 그런 뭐 만족감을 희구하는 것들을 메타버스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장성은 훨씬 더 크고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는 거죠. 그 달리 봐야죠.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로서의 메타버스가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행복이냐 인간의 우리 영혼 본연의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이 두 개가 전혀 다른 세계와 서비스와 시장이라고 딱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 본연의 어떤 욕구 아니면 내가 현실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메타버스가 채워줄 수 있다면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업종이나 산업은 상당히 많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 그 약간 주식이 메타버스에 매만 들어가도 막 그냥 올라가는 이상 현상이 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네.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업종들에서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네. 제대로 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라고 뭔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다면 네. 어떤 잣대를 가지고서 그런 기업을 보든지 아니면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를 봐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좀 네.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주식 전문가가 일단 아니 아니고, 주식을 얘기하라는 네, 말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예,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러니까 얘기들을 해주시면 되죠. 대한민국에 또 아주 이렇게 새로운 신산업과 관련된 트렌드 뭐 이런 게 나오면 그렇죠. 엉뚱하게 막 그 시장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그런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네. 아무런 수익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 손에 네. 잡힐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은 막연하게 메타버스의 잠재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네, 네. 막 그냥 몰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메타버스라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해서 돈을 먼저 벌 수 있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일단 우리 현실 세계에서 성공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들을 그 디지털 온라인 메타버스 서비스로 빨리 개발을 한 다음에 예.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를 하면 수익이 되겠죠. 그게 이제 빠를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BTS 같은 우리 K-팝, 예. 그다음에 이제 K-드라마, 예. 그리고 영화, 게임, 태권도, 예. 그리고 자동차 산업 예. 뭐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들을 메타버스 예. 환경 안에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하면 이제 새로운 또 수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어요. BTS는 지금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팁을 드리는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코스닥 기업이 메타버스를 딱 한다고 그래. 예. 근데 도대체 그 회사가 뭐를 하냐는 거예요. 메타버스 관련된. 예. 가장 중요한 건 그 회사의 기존 제품과 사업 내용이 메타버스 서비스와 연관성이 과연 있느냐. 예.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인 네. 연관성이 어떻게 있느냐. 네, 네. 왜 그러냐면 예전에 3D 입체 때도 그랬고요. 국내에서 가상현실이 떴을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떴을 때 국내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각 회사들 매출 수익 못 내는 회사들이 그 유상증자나 이제 새로운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펄이니 쉘이니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동력원을 갖고 힘들어진 회사에 넣어가지고 예. 많은 새로운 투자를 유치를 해서 예. 메타버스 하겠다고 이제 선전을 한 다음에 예. 그럼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어요. 예. 그게 꼭 어떤 코스닥 기업 그쪽에만 투자한 게 아니라 개인들도 개인 회사에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렇게 메타버스 뜬다고 하니까 메타버스만 한다 그러면 그냥 투자한 거예요. 예.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사의 기존 제품과 사업 내용이 딜이 메타버스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는지 그걸 첫 번째로 보고 예.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메타버스 관련 핵심 기술과 솔루션이 있느냐. 예. 그 전에 가상현실 때도 보면 다 없었어요. 핵심 기업들도? 기술과 솔루션이 보유하고 있지가 않았어요. 예. 네. 그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전 세계의 독보적인 지식 재산을 보유할 수 있어요. 특허라든가 그런 부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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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메타버스 관련된 전문 인력들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죠. 그 회사 자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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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의 메타버스 관련된 실제 투자 여부, 예. 의지 예. 이것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예. 근데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뭐냐면 미래 가치라는 부분들을 평가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잠재력만 보고. 네. 예. 미국 시장은 석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시장 중심이고 실적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실적 발표를 하고 미래 가치를 막연한 미래 가치. 막연한 미래 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미래 가치보다는 네. 우리나라가 어떤 시장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 회사가 어떤 시장에 어떤 제품을 서비스를 해서 정확하게 언제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지를 냉정하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